오른쪽 벽지에 황금색 직사각형이 딱 투사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 상황이 아니다. 혹시 엄청난 크기죠. 길이는 직경은 5m 정도. 그게 조용히 떠 있는 거예요. 형광등색으로. 눈이 안 부셨어요. 근데 그 딱 보는 순간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놀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티브 작가 진입니다. 저는 올해까지 47년차 UFO를 조사 연구해오는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종환이라고 합니다. 현대 우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정확히. 그분이 하는 지금 비즈니스 영역이 6가지 정도 될 거예요. 전기자동차 테슬라 기업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X가 최근에 미국에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분이 인수한 기업이 이제 트위터죠. 예전에. 그런 소셜 미디어도 인수해서 하고 있고, 지하 터널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이동 매체, 그거를 연구하는 또 기업도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제 목적 중에 하나는 스페이스X죠. 그 회사가 주도가 돼서 화성으로 가는 이제 왕복형 우주선 개발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화성에 전초 기지를 만들고 화성과 지구 간의 어떤 그런 모종의 비즈니스, 지금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00개 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왜 비즈니스맨이라고 할 수 있냐면, 나사가 할 일을 지금 이분이 오히려 하고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매출을 일으킨 스타링크가 상당한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화성을 개발하기 위한, 그쪽을 이주하기 위한 재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거든요. 투자 유치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대한 성과를 거두길 원하고, 투자자들은 워낙 목표가 크기 때문에, 원대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기술적 난이도도 있어서 금방 쉽게 실현될 수는 없다. 전기자동차나 스타링크처럼. 그러나 그 가능성에 도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이분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된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민간인 차원으로 보면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류의 우주적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분의 행보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전기자동차를 실현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 바람에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 기아 전부 전기자동차에 막 혈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해도 저감이 됐지만, 그렇듯이 그분이 발언을 내세운 거는 전부 다 실현이 됐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분의 다음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은 우주에 있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성으로 이주하기 전에 화성에 전초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전초기지를 만들려면 지구랑 또 통신을 해야 돼요. 지구랑 통신하는데 한 3분이 넘게 걸려요, 편도로. 그러면 이걸 왕래를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끼어들 매체가 위성 인터넷이 또 있어야 돼요. 중계할 위성이.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화성에 있는 이상 지형으로 대표적으로 시도니아 지역이 있는데, 네. 그곳에 있는 피라미드들과 얼굴 형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때 당시 상당히 놀랐는데, 바이킹 1호가 이제 1976년에 화성에 처음으로 이제 둘레를 돌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에 인면함, 사람의 얼굴 형상을 닮은 인면함이 공개됐어요. 누가 보더라도 좌우 대칭형의 그럴듯한 그런 어떤 머리도 있고, 코와 눈, 입까지 그렇게 이제 있는 사진이 공개돼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야, 이거 화성에 고대의 문명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주장을 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찍은 사진 카메라가 해상도가 낮았어요. 카메라 해상도가 어느 정도 낮았냐면, 인면함이 가로로 1.5km, 그러니까 세로로 2km거든요.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카메라 해상도가 한 픽셀당 45m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픽셀이 수센치 정도 돼야지 정밀한 사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45m짜리가 한 픽셀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두리뭉실하게 찍힌다는 거죠. 공중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빛과 그림자에 의해서 그런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998년에 또 2001년도에 카메라가 초고해상도로 개발이 되면서 분해능이 20배가 좋아졌어요. 20배. 그러니까 카메라의 1픽셀이 거의
4.3m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m.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보한 사진이 20년간에 이제 흘렀던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단층 작용과 풍화 작용에 의해서 이 뭉그러졌어요. 그 전부 다 그 얼굴이 나타났던 것이 뭉그러져 가지고 그냥 뭐 넘나지가 다른 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면함이 어딨지? 그럴 정도로 뭉그러진 산이 돼서 아, 이거는 고도의 진보된 문명이 화성인이 지은 게 아니고 단순한 자연현상, 침하 현상이라든가 그 화성에는 대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샌드 블라스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모래바람으로 이렇게 분사시키면 깎아내리거든요. 그 표면을. 그래서 녹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워버리는데 그런 식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깎아버리고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낮과 밤에 그리고 이제 지층의 이제 단층 효과 때문에 이게 막 무너지고 막 그 깎이고 해서 20년 세월 동안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인면함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가 만든 건 아니다. 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피라미드가 또 있어요. 그 인면함 바로 밑에 수킬로미터 밑에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자연물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야, 이거 참 미스테리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과대 확장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시각에서 데이터 중심을 분석해서 판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미스터리계에서 오랫동안 화제가 됐던 reptilian 라서타 인터뷰 문건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자세한 거는 까지는 다 모르지만 이 인터뷰에 따르면 14종족의 외계인이 활동 중이면서 그중 3종족이 인간에게 적대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어 있어요. 전 세계 UFO 목격이나 필압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구를 방문한 외계 종족이 이토록 다양하다고 분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계 종족의 분류가 4종류 이상인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CIA와 관련되어 있었던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박사님이 헬프토프 박사거든요. 그분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 4종류의 외계인 타입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타입은 이제 그레이형, 그러니까 소인형이죠. 키가 작은 그런 소인형의 머리가 크고 회색 피부에 눈이 큰 아몬드 타입의 그런 눈을 가지고 코와 입이 거의 뭐 구멍밖에 없고 이 그레이 타입의 외계 존재가 목격되는 거는 이제 피납 사례, 인간이 강제적으로 피납당하는 경우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타입은 이제 인간형, 휴머노이드 타입의 외계인인데 이건 거의 인간과 흡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키가 2m 정도 되고 금발의 머리와 인간의 모습을 한 외계인. 세 번째는 이제 파충류형. 지금 말하는 이제 랩틸리언. 어떤 비닐이 있고 거의 파충류 타입의 이 혐오감을 주는 그런 랩틸리언 존재가 이제 그레이 타입의 외계인을 조종하고 지시한다. 노예처럼 부린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보고가 있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곤충형. 사막이나 그런 곤충을 닮은 키가 크고 이제 인섹토이드형이라 그러는데 이 존재는 이제 그레이 타입의 그 외계 존재를 지휘하거나 조종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다 그래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렇게 4종류가 회수되어 보관 중에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이 클리포드 스톤이라는 전 미 육군 상사 출신 증언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외계 존재가 종류가 약 57종에 달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본인은 직접 UFO 추락 현장에 투입이 돼서 현장에서 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또 외계 존재와 직접적으로 그 신문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거에도 관여했었다. 상당히 그 충격적인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 UFO 추락한 그 현장에 가기 전에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라는 그 매뉴얼이 있다 그럽니다. 지침서가. 그러니까 추락 현장에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뭐 단계별로 그 수행 지침서가 매뉴얼로 있고 그 외계 종족에 대한 그런 종류별로 구분이 다 되어 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 고발자라든가 전직 그런 군 출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가 되는 걸 보면 이게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헬프토프 박사라든가 이 클리포드 스톤 같은 상사가 말하는 증언 내용이 실제적으로 외계인을 만났다고 말하는 민간인 증언자들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생김새 모양이라든가 그 그레이 외계 존재와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했다.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를 하지 않고 무언의 생각과 생각으로 주고받았다 이거죠. 그런 거를 증언하는 거 뭐 상당히 신뢰할 만한 증언이다. 어느 정도의 교차 감증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외계 존재들의 대화 방식은 거의 텔레파시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조사했던 또 3명의 연구가가 있는데 하버드대 정신과 존맥 교수,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앱닥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사한 결과 이건 정신병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외력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증상이다. 이거는 거짓으로 나올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버드 홉킨스라는 민간 그 피납 사례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그 이런 피납 사례 중에 제일 최전선을 걸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하신 분이 데이비드 제이콥스 박사. 템플 대학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쓰셨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분이 말하는 거에 인간과 외계 존재와의 텔레파시라는 것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조사가 진척이 된 거죠. 물론 그것이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 거는 좀 더 과학적인 영역에 들어가겠지만 이 세 분에 의해서 내린 결론을 보면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어떤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받을 정도로 외부의 영향력이 가해졌던 사건이 맞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간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피납자들에 의하면. 자신이 어떤 UFO 같은 거를 봤는데 그 순간부터 나중에 자기가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몇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싱 타임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 미싱 타임을 회복하는 시간 역행 최면이 있어요. 이 시간 역행 최면으로 인해서 이 기억을 복구해가지고 당시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걸 밝혀내요. 그 결과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키가 작은 외계 존재가 이렇게 생긴 외계 존재가 나타나서 나를 강제로 납치해갔다. 그레이 외계인.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분, 저분, 뭐 전 세계 각처에 보고된 걸 보면 똑같아요. 이런 것이 기억이 복구되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시간 공백 타임에 일어났던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오랜 시간 동안 네. UFO나 외계 지성체를 추적해 오셨는데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었지만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는 원래 비공식적으로 감추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영적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쇼킹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 그때쯤에 발생했는데 최근의 일이죠, 비교적.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뭔가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한 존재를 믿음으로 믿겠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이걸 듣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은 상당히 은유법을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실험을 한 거죠.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내가 나를 기쁘시게 할 무언가로 시험해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 실험을 골똘히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100% 믿고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기쁘시게 할 무언가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으니 저는 기쁘시게 할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복음용으로 쓸 책을 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서 책.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궁금한 거 전부 기도를 할 테니까 응답을 달라 그랬어요. 100%.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책 쓰는 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처음에 회개 기도를 한 뒤에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죠.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1월 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임재라 그러면 곁에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 불 끄고 기도한 다음에 가부좌 틀고 그냥 깜깜한 방을 쳐다본 거예요. 5초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5초가 딱 되는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한 몇 분 동안 있어보자. 근데 한 5초쯤 되는 순간에 갑자기 오른쪽 벽지에 깜깜한 그 상황에서 황금색 직사각형이 딱 투사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있었고 문인데
그 직사각형으로 40cm, 세로로 30cm. 완벽한 직사각형인데 거기에 벽지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환등기를 1m 앞에서 투사한 것처럼. 고개가 탁 돌아갔죠. 저게 뭐지? 해서 이제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왼쪽에 가서 슬며시 손으로 제가 대볼까 했어요. 혹시나 해서. 손으로 대볼까 하는데 이게 탁 없어지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다시 껌껌해졌어요, 방이. 이상하다. 없어졌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계속 그 위치에 서 있는데 몇 초 있다가 다시 또 탁 투사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그 자리에 똑같이 정확하게. 그 사이즈로. 야, 이건 보통 이 상황이 아니다. 혹시 내 기도에 응답한 건가? 어떻게 빛이 벽을 뚫고 들어오지? 이게 직선으로 투사돼야 되잖아요? 네. 베란다로 갔죠, 제가. 이제 조사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현상 앞에는 항상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갔죠. 베란다 문을 딱 열고 혹시 번개가 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번개 치면 방안이 환해지는데 이거 그런 게 없어요. 고기만 환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를 열고 이제 방충망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겠는데 비는 안 와였어요. 이 번개도 아니고 뭐지? 한번 방충망을 열고 하늘을 볼까? 그래서 쫙 방충망을 조용히 열고 그 하늘을 딱 보는데 10m 앞에 또 다른 빌라가 있어요. 네. 10m 앞에. 근데 그 빌라 3층 바로 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겠네요. 보게 된 거예요. 완벽한 럭비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보니까 송편 모양. 예, 송편 모양, 볼록 렌즈. 그러니까 살이 도톰한 볼록 렌즈. 이렇게 완벽한 좌우 대칭형이죠. 그 볼록 렌즈의 거대한 5m짜리가 폭은 위아래로 한 1.5m. 에서 1.8m 정도. 엄청난 크기죠. 길이는 직경은 5m 정도. 그게 조용히 떠 있는 거예요. 형광등색으로. 눈이 안 부셨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 놀래가지고 나는 설마 했는데, 저 빛이 원인이었구나. 그럼 그 빛에서 시작돼서 사각형이 방 안까지 투사된 건가요? 도저히 인간의 기술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거기서 투사됐다고 난 보는 거죠. 이 기적은, 미라클은 일반 과학기술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꺾여서 들어오냐고요, 빛이. 거기다 또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사이즈가. 이거는 신의 영역에서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제 기도에 끝나자마자 5초 뒤에 일어났잖아요. 정확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 왜 빛이 하필이면 볼록 렌즈 타입의 마치 럭비공 UFO처럼 럭비공 형태 UFO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타났느냐. 그 원인도 제가 찾았어요. 왜 럭비공처럼 나타났는가.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채널 중에 종교 채널이 있어요. 소방관이 목사가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저처럼 하다가 어느 날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전직 소방관이에요. 근데 방에서 기도했대요, 이분도. 기도해서 눈을 딱 뜨는데 그때도 밤에 갑자기 벽에 저처럼 똑같이 불길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길이 막 활활 타는 불이. 네. 이 사람 전직 소방사가 직업이에요. 소방사기 때문에 불길로 응답을 해준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식으로 해서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신을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를 확신을 주기 위한 그거를 UFO 모양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분은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저쪽 불길로 벽이 막 불타는 모양으로 보인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간증한 걸 딱 듣는 순간에 맞구나. 이분은 소방관이라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역사하는 것이 확신한 거야. 네. 그래서 불길로 역사하시고 저한테는 UFO 모양으로 역사하신 것이 틀림없다. 몇 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외계인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자식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실제 이제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지만 그 이전에 바티칸에 이제 천문학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지구 밖에도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 그래도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즉 창조주께서 지구 말고도 다른 외계 생명체를 창조하셔도 이것은 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바티칸에 근무하는 천문학자가. 이건 상당히 의미를 갖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범우주적으로 봤을 때 칼 세건 박사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전 우주에, 이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유일하게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거는 큰 공간의 낭비다. 이 큰 우주에 유일하게 우리만 있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좀 논리적인 제 말씀인데
우리 심오한 광활한 우주 공간에 지구라는 행성이 실제 있어요, 지금. 거기에 80억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 지구인이 인류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에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이 명제가 뭐냐면, 이미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지적 생명체가 80억 명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지구의 위치가 은하계에 변두리에 있거든요. 우리 태양계가. 그러니까 여기가 도심이라고 하면 변두리 시골에 있어요. 그 하나가 있는데 깨알 같은 게 이 은하계가 또 엄청나게 많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슈퍼 지구가 더 있을 수 있다. 거의 이제 확신에 가깝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많다. 또 발견됐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정말 고등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는 확인은 못했죠, 아직. 그런 걸 봤을 때 이 우주 공간에 이미 지구라는 행성에 이런 지적 고등 생명체 인간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 행성에 지구와 비슷한 그런 행성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문명의 역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좀 낙후된 저급의 문명이라든가 우리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그런 행성의 문명이라든가 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정도가 다르다고 봤을 때 지구까지 온다라는 것이 현대과학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는 부인하거든요. 여기까지 오려면 연료 문제, 식량 문제,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로도 몇 광년 걸리는데 그 생물체가 몇백 년을 사느냐, 응? 쉽게 말해서. 네. 그런 어떤 현대 과학으로 보면은 불가능하다는 단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UFO 분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와서 방문을 하고 자기들의 목적, 의도에 의해서 어떤 특정 흙을 채취해간다거나 또 사람을 만나서 뭐 피를 뽑아간다든가 뭐 여기 어떤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각처에.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이거는 뭐냐. 예, 천문학자들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과학계 보수적인 주류학자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올 수가 없는데 그걸 외계인이라고 말하면 되냐. 그건 뭐 환각이다. 뭐 정신의 어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적으로 조사 연구한 알렌 하이네크 박사, 처음에 부정론자였어요. 부정론자였던 분이 천문학자가 완전히 긍정론자로 바뀌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그 분류 체계, UFO와의 만남의 분류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4종조.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뭐 버드 호킨스라는 피납살의 전문가, 템플 대학의 피납살의 또 다른 전문가인 데이비드 제이콥스 교수, 또 돌아가신 존 맥 교수. 이런 분들이 그것만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이것은 어떤 특정 우리 지구인이 아닌 특정 어떤 존재의 지능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모종의 어떤 실험 또는 어떤 뭔가 체증당한 그런 외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상황이 맞다. 최면을 걸어보니까. 물론 최면이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그 미싱 타임, 2시간, 3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캐치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면 요법을 통해서 그 기억을 복구해내는데 그때 마치 실전의 상황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과 소리를 내요. 피험자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실제 뭔가 경험을 당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부인하겠느냐 이거죠. 미 국방부가 그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했을 때 결론이 이제 뭐였냐면 만약 그 비행체가 외계에서 왔다는 것이 틀림이 없고 그것을 러시아나 중국 또는 이란 그런 적대 국가가 그와 비슷한 비행체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 정부가 그걸 부인하거나 그러한 외계 존재 가능성, 그런 역설계에서 타국에서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절한다면 큰 코 다치게 된다. 그때 가서. 그 얘기는 결국 미국 정부가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빨리 이 역설계를 추진해서 그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비행체 개발이라든가 그걸 흉내를 내서 패권 국가로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런 정도의 수준의 능력을 가진 비행체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요. 패권이 넘어가요. 그쪽으로. 왜냐? 감당할 수 없는 전투기나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건 극초음속, 러시아에서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으로도 못 쫓아가고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UFO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대단해요. 무서운 비행이 가능하고 반중력 기술로 중력을 필드와 상관없이 비행할 수 있고 관성을 제어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턴이라든가 직각 회전이 가능하고 순간 급가속도 가능하고 순간 소멸도 가능해요. 저는 직접 순간 소멸하는 과정을 본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이서. 그리고 이 UFO가 갖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완벽하게.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일반 뭐 극초음속을 넘어가서는 울트라 스피드를 가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대 과학 기술로 정말 역설계를 한다 그래서 가능하겠느냐? 애초부터 기반이 되는 과학 이론부터 예, 고쳐야 될 판인데. 그렇죠.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이 이미 지구제 비행 접시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봤다고 하는 전직 군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어요. 네.